안녕하십니까 애청자 여러분, 놀라운 부동산 놀부입니다. 자, 오늘은 이 고분양가 논란의 주인공인 바로 이 덕은지구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다음 주면요, 이 5월 4일 월요일 특별 공급을 시작으로 두 단지가 분양에 나서게 되는데 복수로 지원도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3,000명이 지금 바이러스 상황 속에서도 한정적으로 모델하우스 방문을 하셨고, 지금 평면도라던가 입주자 모집 공고가 이미 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을 기반으로 과연 이 단지 비싼지 싼지, 그리고 이 단지만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놀부의 생각은 어떤지까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청하시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도록 하고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주인공, 이 고분양가 논란에 지금 시달리고 있습니다. 덕은 DMC 리버파크, 그리고 리버 포레자이. 예, 자이에서 이 두 단지를 내놓은 것이고, 같은 날 분양을 합니다. 물론 이 당첨자 발표일은 좀 다릅니다. 하루씩 차이가 나는데, 자, 이 고분양가 논란에 왜 시달릴까? 이 얼마 전에 분양했던 서울의 단지보다도 비싸고요. 일단 지금 이 스포 아닌 스포인데, 분양가가 9억에 가깝습니다. 9억은 안 되지만 9억에 가깝다. 네, 그래서 논란이 되는 겁니다. 물론 서울과 굉장히 가까운 것은 알겠는데, 수도권 치고 너무 비싼 거 아닌가, 이런 얘기가 돌고 있는 것이고, 과연 이 분양가가 적절한지 우리가 생각을 해 봐야겠죠. 왜 이 분양가가 나왔을까? 오늘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은 두 단지에 대한 정보부터 아셔야겠죠. 일단 첫 번째, DMC 리버파크 자이. 이 자이라는 브랜드 파워, 예, 강하죠. 자, 고양시에 위치하고 있고요. 덕은지구에 있고, 이 A4블락 6동 702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지금 리버파크 자이가 좀 더 세대수가 크다,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층수는 똑같습니다. 둘 다. 지하 2층부터 지상 24층까지고요. 자, 면적이 여러 이 타입이 있는 게 아니라 두 타입 딱 있습니다. 자, 84 그리고 99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서 이제 구조에 따라서 달리게 되죠. 84A 타입 285세대, 84B 타입 132세대, 84C 타입 153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그리고 99제곱, 이게 이제 가장 큰 평형이죠. 40평대 132세대 이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DMC 리버폴의 자입니다. 아까 세대수 절반에 해당하죠. 반 정도가 줄어든 318세대입니다. 자, A7 블락에 위치를 하고 있습니다. 이 단지가 같이 분양한다고 해서 붙어 있는 게 아니라 살짝 떨어져 있습니다. 중간에 다른 단지가 또 껴 있고요. 같은 층수를 가지고 있고, 다만 이 리버파크 자이와는 다르게 단일 면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84제곱미터로 구성이 되어 있고, 총 6개 타입으로 이루어졌다. 단순히 이 세대 규모나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당연히 파크자이가 좀 더 우세해 보인다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후에 제가 지도를 통해서 위치도 살펴볼 텐데, 어디가 더 여러분들께 유리할지 지도까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두 정보를 받고, 그럼 이게 언제 분양하는지 봐야겠죠. 자, 24일 금요일 사이버 견본주택 오픈. 그리고 입주자 모집 공고. 자, 이미 했기 때문에 우리 이제 보는 겁니다. 자, 5월 4일 황금 연휴가 끝나고 월요일 날 바로 특별 공급 신청이 들어갑니다. 신혼부부나 뭐 이런 특별 공급 하실 분들은 이날 생각을 하시고 넣으셔야겠죠. 그리고 이제 1순위 수요일, 목요일, 그리고 2순위 금요일 이렇게 이루어져 있는데, 해당 지역 고양시 1순위, 그리고 기타 지역 들어갑니다. 1순위 이렇게 들어가고요. 그리고 당첨자는 그 다음 주인 5월 14일 목요일과 15일 금, 이때가 이제 당첨자 발표일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분양 일정까지 우리가 살펴봤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 단지의 청약함에 있어서 꼭 알아야 될 부분들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요즘에 비규제 지역 분양권에 관심 많은 이유가 뭡니까? 일단은 비규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전매 제한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는 전매 제한 기간이 그럼 어떻게 되느냐 궁금할 수 있거든요. 자, 당첨자 발표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입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소유권 이전 등기일이 처진다. 그럴 리는 없지만 처진다. 그럼 3년까지입니다. 자, 그리고 우리가 청약을 넣을 때 본인 통장의 예치금이 또 중요합니다. 예치금이 미달이면은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액은 넘어야 되는 거죠. 자, 일단 서울에 계신 분도 관심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서울에 계신 분들은 85제곱미터 이하일 경우에는 300만원, 그리고 99제곱미터 늘려고 하시면은 600만원, 요거를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일단은 우리가 추첨제를 또 생각할 수 있으니까 이 99제곱미터 넣으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이제 600만원 이상 청약통장에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예치금이. 그리고 인천과 경기 지역에 계신 분들은 200만원, 300만원이 준비가 돼 있어야지 해당 단지, 두 단지에 청약을 넣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 예치금까지 봤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1순위자가 어떤 조건인지 또 보셔야겠죠. 일단 무주택이신 분이거나 아니면은 1주택자도 넣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일반 주택이 아니라 분양권 가지신 분도 1주택으로 간주가 되거든요. 이 청약 넣을 때는. 오피스텔은 청약 점수에는 무관합니다. 근데 분양권은 포함이 된다. 이렇게 아셔야 되고, 자, 이 1주택 세대임과 동시에 세대원이 전부 다 이 무주택 세대원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또 중요한 것이 연령, 자녀들 연령도 중요하죠. 세대 분리가 돼 있어도 연령이 안 되면 또 분리가 안 된다는 거 아셔야 되고, 자, 또 하나 5년 이내에 당첨 사실이 없어야 된다. 다른 단지에 당첨이 됐다가 안 된 경우가 없어야 된다. 자, 그리고 아까도 말했지만 청약통장 가입 기간이 2년 이상이 돼야 되고 예치금 충족이 돼야 된다. 이렇게까지 미리 준비하기 전에 체크할 사항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 단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전략을 세워볼 필요가 있겠죠. 자, 특별공급 노리시는 분들 상당히 많을 겁니다. 요즘에 이제 고분양가 논란이 되긴 하지만 이러한 단지에 이 이점을 또 가질 수 있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무래도 분양가가 싸면은 누구나 이 단지에 덤벼드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경쟁률 높아지고 내가 이 단지를 차지하기 굉장히 어려워지는 상황이 오게 됩니다. 근데 해당 단지는 이 분양가가 높은 편이죠. 사실 비쌉니다.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참여를 안 할 거고 당첨 확률은 좀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이 지역에 애착을 가지고 오래 사실 분은 뭐 어떻게 보면은 더 좋을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뭐 비싼 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쵸? 자, 그럼 특별 공급이 얼마나 되는지 한번 볼게요. 보면은 특별 공급 세대수가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지금 일반 공급 세대수가 지금 파크자이의 경우에는 435세대, 그리고 나머지는 다 특별 공급입니다. 노부모 부양하시는 분 20세대, 신혼부부 겁나 많이 주네요. 111세대, 다자녀 가구 68세대 이렇게 줍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리버 포레자이 보겠습니다. 포레자이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많이 주네요. 그쵸? 거의 절반에 가까운 수준으로 주는데 일반 공급 세대수 186세대, 그리고 특별 공급 세대수가 132세대입니다. 신혼부부 62세대 주고요. 그리고 다자녀 가구 30세대 주고요. 노부모 부양 9세대 줍니다. 두 단지의 공통점은 특별 공급이 수량이 꽤 많다. 요게 중요한 또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젊은 분들 요즘에 2030 세대, 뭐 40 세대까지도 이 청약에 대한 기회가 너무 줄어들었죠. 사실 점수가 안 되니까. 근데 이런 단지는 진입하기에 오히려 수월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단점은 있죠. 분양가가 지금 시점에는 비쌉니다. 왜냐하면 이런 단지의 특성은 미래 가치를 최대한 끌어당겨서 쓴 단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차익을 보기 위해 들어가다기보다는 오래 살기 위해서 진입한다. 이런 관점으로 봤을 때는 이 단지가 나쁘다고 말할 수도 없는 그런 위치 같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야, 이제 가장 문제가 되는 그런 부분이죠. 바로 분양가입니다. 분양가가 체크를 해보니까 평당 2,600 내외가 됩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15층 이상이 우리가 핵심이잖아요. 15층 이상 들어가고 싶어하고 로얄층 같은 경우에는 다 8억이 넘어가고 8억대 후반 가격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99제곱미터 40평대는요, 이 9억 후반 정도의 가격이기 때문에 뭐 굉장히 뭐 저렴하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이게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그러한 상황에서도 분양가가 높은 데는 사실 이견이 없을 겁니다. 분양가가 비싸다고 모두 판단을 하실 거예요. 특히 얼마 전에 이 분양한 단지들도 그렇고 서울에 있는 단지도 이거보단 쌌거든요. 그리고 수도권에 있는 분양했던 단지, 그리고 해당 지역 덕은 지구에 분양했던 단지에서 비교를 해봤을 때도 굉장히 높은 분양가, 고분양가임은 틀림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또 하나 이 세대수가 이제 700세대 분양한다고 보기보다는 두 단지가 같이 분양을 하기 때문에 총 이 1000세대 정도가 분양을 한다. 이 정도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이거 비교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이 얼마 전에 가장 또 이슈가 됐던 단지들, 과천 제이드 같은 경우에
과천 지정타 2,240만 원이었거든요. 그리고 신정동에 있는 호반 서민 목동 같은 경우에도 2,500이 좀 안 됐습니다. 근데 고양시에 있는 덕은지구는 2,600이다. 네, 비싸긴 비싸다. 예,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은 비싸긴 하지만 이 단지가 가지는 장점이 뭘까?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이 주변에 업무시설이 굉장히 많습니다. 가까운 업무시설이. 그러니까 차량을 통해서 뭐 20분, 30분 내에 다 갈 수가 있어요. 특히 마곡지구, 그리고 DMC는 뭐 바로 앞이죠. 그러다 보니까 굳이 지하철 타지 않고 차량을 통해서 뭐 5분, 10분이면 DMC 갈 수 있기 때문에, 물론 자유로가 막히긴 하지만, 그런 장점이 있다. 업무시설과 가깝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지금 한강에 이어지는 라인이죠. 일단은 상암 DMC에서 좀 더 올라가면은 해당 지역이 나오기 때문에 한강과 가까운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한강과 가까운 이 생태공원들, 예, 이런 것들을 내 집 앞마당처럼 활용할 수 있다는 것도 좋은 장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으로 여기 노선이 깔리죠. 사실 이 노선은 덕은지구를 위해서 만들어지는 그 노선은 아닙니다. 원종에서 홍대까지 이어지는 원종 홍대선인데, 이것이 덕은역이 또 지정이 됐죠. 그러면서 신설 예정이 있습니다. 26년에 개발을 시작해서 2030년 개통 목표로 지금 계획은 잡혀 있어요. 이게 들어오게 되면은 덕은역에서 한정거장 가면 이제 상암이 되겠고, 홍대까지 이어질 수 있는 그러한 이 역세권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교통 편의성이 좀 더 증대될 수 있는 지역이다. 예, 그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이 단지가 이렇게 가격대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 그리고 이 단지를 좋아하시는 분들이 첫 번째로 꼽을 이유는 또 브랜드 파워입니다. 자이라는 브랜드 자체가 워낙에 좀 고급 주택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브랜드 파워도 하나의 장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단지의 단점은 뭘까요? 자, 일단은 비싸다라는 겁니다. 비쌉니다. 일단 여기 나왔죠. 이 덕은지구에서 분양했던 단지들의 가격이 나옵니다. 지금 덕은 중흥 S클래스 같은 경우에 1900 정도. 그리고 바로 이 단지들 바로 밑 하단에 있는 덕은 에일리넷들, 뭐 브랜드 가치는 좀 그렇지만 1700 정도에 분양을 했었고, 또 얼마 전에 분양했던 덕은 대박 로블랜드가 경쟁률 대박이었죠. 여기도 2000이 좀 안 되는 1980만 원이었단 말이죠. 근데 여기와 비교를 했을 때도 500만 원이 훌쩍 넘는 금액, 예, 그 정도의 분양가를 가지고 있다라는 것 자체가 조금 이번에 청약 잘 봐야겠다. 오히려 경쟁률은 줄어들겠지만 분양가가 비싼 거는 좀 감안을 해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또 하나가 여기 이 주변 일대가 좀 정비되려면 꽤 많은 시간이 걸릴 거거든요. 지금 뭐 도로 정비하고 있고, 뒤에 보시게 되면은 물재생센터가 있어요. 이거 서울에도 물재생센터가 몇 군데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 뭐 동부에 있는 그 재생센터를 보게 돼도 차량이 이 지역만 지나가면은 차 안으로 냄새가 들어옵니다. 예. 하수처리장 주변에 냄새가 납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장 주변에 또 이 물재생센터만 있는 게 아니라 또 그 주변에 꼭 있는 게 있어요. 뭐냐면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 있어요. 폐기물 처리장이 계속 화물차가 왔다 갔다 거리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이 덕은지구에서 살짝만 올라가면은 이 재생센터와 그런 지역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여러분들이 감안하시고, 이 청약을 넣기 전에 한번 주말 껴있잖아요. 주변에 한번 차로 돌아보시면은 괜찮을 것 같아요. 그쵸? 일단 보시고 나서 청약에 나서면 괜찮을 것 같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핵심이 되는 노선 한번 얘기를 해봐야겠는데, 그중에 이제 원정 홍대선, 요거를 우리 한번 얘기를 해보죠. 자, 일단은 이 원정 홍대선 같은 경우에 사실 강서구를 위한 노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강서구에 많은 인구가 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노선은 위에 있는 그 9호선, 요 정도만 활용이 가능하거든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뭐 까치산으로 이어지는 뭐 2호선, 2호선도 이제 뿌리로 내려오는 거죠. 원노선이 아니라. 그래서 이 정도만 활용할 수 있는데, 이 원종대선이 지나가게 되면은 강서구에 있는 화곡동, 특히 이 지역 일대 신월, 화곡, 여기에 굉장히 많은 수요자들의 이점을 줄 수 있는 그런 노선이 아닌가, 이렇게 얘기를 해볼 수가 있겠고, 결국에는 여기는 이 마곡지구와 그리고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의 그 업무 지역을 공유할 수 있게끔 세워지는 그러한 노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은 계획 자체가 26년입니다. 한참 뒤죠. 5년 뒤에 착공 계획을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뒤로 밀릴 수도 있겠다. 그러니까 단지 원정 홍대선만 보시고 이 단지에 접근하는 것은
사실 굉장히 불편할 수 있다. 지금 다른 신도시도 공통적으로 마찬가지죠. 다 지하철 노선만 보고 들어갔다가 해당 입지에 많은 단지가 몰리게 되면서 그 주변에 쓸 수 있는 그 교통 노선은 한계가 있죠. 꽉 막히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일정 기간 동안 교통 지옥으로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2년, 23년에 이제 입주가 다 시작이 되고 들어가는데 그 단지들이 모이게 되면은 뭐 새로운 단지들이니까 좋죠. 근데 문제가 그러니까 좀 불편하다. 이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감안하시고 생각을 하고 뭐가 노선이 생긴다고 하면 좋아만 할 게 아니라 이 노선이 생기기 전까지 이 사람들을 어떻게 교통 해소를 해줄 건가 이런 것까지 좀 염두를 해 두시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미리적 입점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봐야겠죠? 지도를 한번 보겠습니다. 자, 지도 켰습니다. 지도를 보게 되면은 일단은 여기에서 우리가 쓸 수 있는 그 업무 지역부터 봐야겠죠. 일단 업무 지구 보면 이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예, 덕은지구 이제 여기에 위치를 하거든요. 덕은지구가 여기 대덕산 있고 이쪽에 대덕 뭐 생태 지역 있고요. 그리고 이 난지 쪽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사실상 이 서울에서 붙어 있음과 동시에 한강을 공유할 수 있고 자연 친화 시설이 높다는 것, 그리고 민영 아파트라는 것, 요것만 해도 좀 장점인데 분양가 하나만 조금 아쉽지 않은가 이렇게 우리가 판단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과 수색역 바로 앞에 있는 이 월드컵 단지들은 민영 건설 지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아무래도 단지 퀄리티라던가 편의시설 그리고 연식도 좀 됐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 이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 중심으로 봤을 때 주요 신축과 주거벨트 라인 보면은 수색증산, 윈라인 그리고 가재울, 그쵸? DMC 단지들 그리고 덕은지구 뭐 이런 단지들이 좀 인기를 끌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로 올라가면은 또 이제 창릉 아시죠? 창릉 신도시 그리고 여기 있는 향동지구 이렇게 있는데 많은 그 신도시의 물량들 이런 것도 우리가 고려를 안 해볼 수가 없겠죠. 물론 이제 물리적인 거리가 덕은지구가 훨씬 가깝고 한강의 그 이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뒤로 밀리진 않습니다만 아무래도 가격대가 위로 상승하는 그 시간적인 문제에서 좀 장기간이 걸릴 수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좀 염두를 해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회사 자체, 건설사 자체가 이걸 모르겠습니까? 이 자리가 좋은지 안 좋은지. 그래서 최대한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가격을 받으려고 노력을 하겠죠. 근데 여기는 사실 입지적으로 우수한 자리입니다. 이 수도권에서 우리가 봤을 땐 말이죠. 그래서 디지털 미디어 시티역에 있는 또 여기 개발도 있잖아요. 수색역 앞에 또 대규모 개발도 또 예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장점이 있고 또 다리 하나 건너면 가양대교 건너게 되면은 자 이제 9호선 연결이 되겠지만 여기에 있는 이 마곡지구 업무시설도 또 활용 가능하다. 그쵸? 근데 사실 여기에 있는 분들은 마곡지구 때문에 들어오는 목적보다는 이 상암과 서울 중심부로 들어오는 그러한 직장 수요들이 많다고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새 아파트를 그 정도 금액대 뭐 9억이 안 되면 오케이 이렇게 하시는 이 서울권의 젊은 분들이라면은 뭐 진입해도 전 나쁘지 않다. 나는 무조건 지금 내 집 마련을 하고 싶은데 당첨은 안 되고 그나마 좀 알맞는 금액대에 좀 들어가고 싶다. 그러면은 이 단지가 나쁘다고만 볼 수 없다. 좀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괜찮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도까지 한번 봤는데 문제가 되는 지점 한번 보죠. 좀 자세히 볼게요. 뭐 어디에 들어오는지. 자, 여기 보면은 바로 상암 월드컵 단지 9단지, 7단지 보이죠? 여기 차로 이동하면은 상암 DMC까지 진짜 뭐 5분, 10분이면 와요. 진짜 가깝습니다. 그래서 이 건설사도 이 분양가를 책정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 정도 배짱 튕겨도 되지 않을까. 뭐 이 정도는 괜찮잖아. 뭐 이런 생각으로 들어온 것 같아요. 분양가를. 자, 보면 여기 중흥 S클래스 여기 보이시고요. 이게 여기 엘리넷들 보이시고요. 좀 더 확대를 해볼게요. 어디에 위치를 하는지. 자, 여기가 이제 대박 노블랜드고, 요쪽입니다. 요쪽이 이제, 리버 파크자이 700세대. 여기가 여기 들어오는 거고요. 그리고 300세대짜리가 어디 들어오면 여기 들어옵니다. 예, 여기 들어오게 되어 있어요. 포레자이. 예, 폴에 들어가면 일단 숲으로 들어가죠. 포레자이. 근데 재생 물 센터가 이쪽에 있어. 예, 이쪽이 이제 폐기물 처리장이랑 막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 냄새가 여기로 따라지만 한 1km가 좀 넘는 반경으로 돼 있는데, 날씨가 만약에 바람 일로 분다 그러면 냄새가 날 수도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제가 뭐
실제적으로 냄새까지 체크하진 않았기 때문에 그거는 여러분들이 가서 체크를 좀 해보시고요. 자, 그러면 그 덕은역이 어디 생기나 우리가 여기 보면은 이쪽에 생깁니다. 이쪽. 지금 드림코어 테라스 보이시죠? 아마 이쪽에 어디 지점으로 해서 생기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 확정된 건 없기 때문에 지금 지도상에서는 표현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쪽이 이제 상업시설들, 뭐 인프라들 들어올 자리인데 이쪽이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은 이 점은 어디에 위치를 하게 될까요? 아무래도 장점들은 어디로 향하게 될까 하면은 일단 한강조망권, 한강조망에 대한 뭐 부분은 사실상 이 포레자이가 좀 가져갈 수 있는 게 더 크고요, 이점이. 그리고 역세권 가깝고 젊은 수요자가 좋아할 수 있는 인프라 위주로 접근을 한다 그러면은 이 파크자이가 더 맞다고 보여집니다. 사실상 저는 이 두 단지 어디를 추천한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모호하지만 뭐 생활하는 데 만족도를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사실 파크자이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대형 면적도 있고요. 사실 지금은 이게 10억이 좀 안 되는 9억 대잖아요. 근데 신도시로 가면 갈수록 이제 대형에 대한 가치가 요즘에 워낙 대형 공급을 안 하는 지역이 많기 때문에 가치가 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특히 이를 주변 단지들 생각을 해봤을 때도 역과 가까운 거리를 가짐과 동시에 또 브랜드 가치 가지면서 다 여러 가지 생각해 봤을 때 파크자이가 좀 낫지 않을까 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도 이쪽 주변에 가깝게 또 길만 건너고 하면은 이 또 노을 공원이랑 노을 캠핑장 이 난지 공원 있잖아요. 여기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활용 가능하고 좀 어린 아이들 키우기에 정말 좋은 환경이 아닌가. 그리고 이건 서울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덕은지구는 그 정도로 가깝죠. 지금 보시고 덕은지구 잘 몰랐던 분은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사실 좀 젊으신 분은 걸어가면 돼요. 예, 여기서 걸어가면 된다고. 뭐 2, 30분 걸리면 걸어갈 수 있겠죠. 한번 체크해 볼까? 뭐 DMC 그냥 한 이 정도만 볼게요. 이 문화광장 여기로 해서 한 30분 걸어가면 되네요. 예, 24분 나오네. 그럼 뭐 자전거 요즘 싱싱 잘 타고 다니시잖아요. 타고 가면 되지.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자전거 6분이네. 예? 자전거 6분이면 가깝죠. 이 정도 가까우니까 또 난 또 자인데 그러면서 이제 9억이 좀 안 되는 금액 8억대로 분양을 하는 건데 여긴 고향이 아니다 서울이다 이 생각으로 지금 분양가 책정이 된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 또 궁금할 수 있는 게 이제 상암 월드컵 단지들 어느 정도 가격대를 가지고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 30평대 기준에서 이제 9억대가 좀 넘고 뭐 9억 10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물론 뒤로 밀린 단지들은 조금 더 저렴하지만 그 정도 금액대입니다. 그래서 신축으로 들어서긴 하지만 8억대라면은 사실 솔직히 고양시인데 이 지점 갈래선 따라서 고양시인데 좀 비싼 편은 사실입니다. 예. 근데 지리적 이점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이번 석가탄신일 일에 연휴 기간 동안 사람 몰리는데 가지 마시고 내가 점수가 안 된다. 근데 내 집 마련을 하고 신축으로 해서 좀 접근하고 싶다. 이건 사실상 장기간 가면 여긴 이기는 게임이에요. 사실 솔직히 이 분양가가 나중에서 꺾이고 내가 샀는데 떨어지고 뭐 이럴 지역은 아니거든요. 다만 미래가치 끌어서서 내가 조금 미래가치 가격을 더 주고 산다. 이런 개념으로 들어가면 될 것 같고 어차피 전매 제한 기간도 있고 하다 보니까 그 기간이면 충분히 뭐 괜찮은 메리트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두 단지 동시에 분양합니다. 리버 포레자이, 리버 파크자이 이 두 단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에도 이 분양이 앞으로 많이 이루어지겠죠. 이 중에서 여러분들께 알려드림 좋을 그런 단지들 하나하나 또 알려드릴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도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부탁드리고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바로바로 여러분들께 제 영상이 뜹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